이쪽에 저항을 하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이지만 임대인이 저항을 하게 되면 임차 물건 자체가 없어지고요, 특히 전세 물건 자체가 없어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월세화 된다. 임차인은 무조건 약자고 임대인은 무조건 강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부동산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333. 참, 저 위에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는지, 무슨 생각이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 법안 발의 이번에 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발의를 작년 연말에 한번 했었죠. 작년 연말에는 2년씩 5번 계약 연장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임차인이 필요하면 무제한으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시장에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발의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33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 왜 그때도 못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33 최장 9년이죠. 전세 계약갱신법 발의, 시장에서는 나라 말아먹을 법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에 부딪히는 법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임대차 시장에 대한 경직과 임대인 부담 가중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때 2+2 계약갱신권을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 법안 발의에 집주인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 가구는 지금 훨씬 더 높아졌죠.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대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 사기 사태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국회의원분들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전가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을 핍박을 하고 투기 프레임을 씌우고 사기꾼 프레임을 씌운다면 그거에 대해서 부담은 결국엔 임차인한테 가는데, 왜 이런 법안들을 자꾸 발의를 하고, 임차인은 국민이고 뭐 선거 투표권이 있고 임대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왜 자꾸 이렇게 양쪽으로 분열을 시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2024년 11월 25일 날 대표 발의가 윤종호 의원이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이거는 2+2+2+2+2+2+2 무제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3+3+3입니다. 뭔가 좀 숫자는 달라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기는 10년 플러스 무제한, 여기는 9년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1회 제한을 삭제하고 무제한으로 허용한다. 그래서 2년씩 5회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횟수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유지를 하고요. 보증금 규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플러스 담보 플러스 세금 해가지고 70%를 갖거나 넘지 않도록 하고, 임차권 보호 시점은 전입신고, 입주 완료,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의 정보 공개는 납세, 국세나 지방세 제시 의무가 있고, 임대인의 변경 통지, 세입자가 사는 기간 동안 집이 사고 팔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집을 보지 않고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비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임차인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좀 통지를 해줄 필요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매매는 15일 전후에 통지를 하고, 플러스 임대인이 변경하면은 임차인은 그냥 해지를 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들어, 나 바뀐 거 마음에 안 들어, 난 그냥 나갈래, 이러면은 해지권이 주어진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철회가 됐죠. 시장의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철회가 됐어요. 이번에 한창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2회로 확대가 돼요. 하지만 이게 총 9년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자, 요거는 무한대랑 조금 차이는 있죠. 하지만 유지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 최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만 연장을 해도 9년이 되는 겁니다. 보증금 규제도 동일 기준 단 1년간의 80% 허용 후에 70%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임차권 보호 기준은 대항력 발생한다,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이 길부터 발생한다라는 거고, 임대인 정보 공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도 추가한다. 세금 플러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임대인의 변경 통지, 이것도 의무를 강화하고 이의제기 시 승계를 제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하면은 할 필요 없지 않냐, 그럴 경우에는 승계를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은요, 25년 안은 현실적으로 조정을 좀 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11월 25일 날 발의한 윤종우 의원 발의안에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냥 임차인이 살고 싶으면 뭐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3+3+3으로 9년.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재산이 9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임대인 입장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배분의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배분의 법칙.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공주도의 공급과 민간주도의 임대 공급도 분배의 기준으로 간다라는 기준입니다. 임대차 기간도 거주 안정화를 강화했다라는 점,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슷한데 다르고 다른데 비슷하고 하다라는 점, 충분히 의도는 이해가 갑니다. 법안의 의도는 임차인 보호 정확합니다. 전세 사기 사건뿐만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의 역할을 한다. 서민의 주거 안정은 9년 동안 역할을 하지만 그 임대인들은 9년 동안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반대쪽도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세사기나 깡통정세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법안을 개정하던가 아니면 시스템을 개정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충분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서 삽질을 하고 있다. 여기 구덩이를 파야 되는데 저쪽에서 구덩이를 파니까 샘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임차인의 장기거주 안정화 강화, 임대인의 정보 투명화, 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점, 이게 가장 안타깝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현장 시장에 저항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결국엔 철회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당시도 세입자가 원할 때 무제한 전세 갱신, 임대차법 발의한 진보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걷어들여 전세 대란이 벌어지는 등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이 빠질 것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철회를 했다. 철회를 했어요. 이 철회를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쪽으로만 법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쪽의 저항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항을 하면은요,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이지만 임대인이 저항을 하게 되면 임차 물건 자체가 없어지고요. 특히 전세 물건 자체가 없어지고 이게 어떻게 돼요? 월세화 된다. 지금 가뜩이나 1, 2인 가구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70% 자체가 월세 시장입니다. 월세 시장. 가뜩이나 월세 시장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런 법들을 발의해가지고 누가 9년 동안 전세를 뭐 5%씩 올려가면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월세 받고 말지. 가뜩이나 금리도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쳐져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자, 여기 보면요, 법안이 발의된 뒤에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된 전월세 보증금이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비판이 줄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들어서 월세 시장으로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월세 비율이 지금 5% 10%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가뜩이나 이거 말고도 지금 신규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 다음에 갭투자 방지, 그 다음에 서울시 25개구와 경기도에 12개의 자치 행정구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대상구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서 갭투자는 아예 막혀있는데 전세물건 어디서 나와요? 딱 두 가지예요. 결과적으로 갭투자, 이거 크게 보면 갭투자인데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택은 어떻게 해요? 갭투자 물건. 나머지는 신축주택 아파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신축주택 아파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월세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대출도 안 나오니까 당연히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겠죠. 실수요자들도 시장에서 전세로 기다리는 사람들 다 월세로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작용은요, 9년 묶이는 계약 구조기 때문에 임대회전이 급감해요. 물건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신축 공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 보증금 70% 규제했는데 금융순환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임차인 등기 의무, 뭐 임차인 등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등기가 지금 없습니까? 전세권 설정, 전세권 제도, 전세권 등기도 있고요. 있습니다. 있는데 임차인 등기를 안 하는 이유는 임차인들의 편의상, 임대인들의 편의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법제화 시킨다? 저는 이게 등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가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행정 비용이라든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노동력이라든가 기회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번에
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슴 아픈 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한번 틀에 박히면 생각의 전환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들은 을이고 임대인들은 갑이고 임차인들은 선이고 임대인들은 악이다라는 이런 머릿속에 프레임이 갇혀 있으면 이런 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임차인은 무조건 약자고 임대인은 무조건 강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전세 사기로 그 다음에 안타까운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저는 국회의원분들한테 사기꾼 처벌법을 좀 강화하고 형량을 더 세게 해서 다시는 사기를 못 치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임차인들을 보호한다? 이게 사실 시장에 먹힐지는 참 의문이 들고요. 저는 여의도 계신 분들한테 한마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한쪽에 치우친 법을 만들지 마시고요. 사기꾼들을 강력하게 형량을 늘리는 법안을 좀 발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부동산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